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되게 늦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차이가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어제 막상 이제 선거를 치러 보니까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 미만, 소수 1% 미만이었기 때문에 당선자 확정도 이제 밤 늦게 새벽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저도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 거의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긴 계실 테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죠? 네. 누가 되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대규모로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나라마다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한꺼번에 고쳐지는 한 번에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사람 병으로 따지면 마치 이제 당뇨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심해질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서로 싸우거나 상심하시거나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본인께서 원하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붕 뜨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돈을 다룰 때는 냉정하게 다뤄야 되니까 선거 이제 끝난 그거에서 빨리 벗어나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집중을 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참 그죠? 네. 막판에 그죠? 네. 대선주 갖고 수익을 좀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좀 못 낸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끝나고 나니까 그냥 홀가분해요. 네. 대신에 이제 종목도 이제 또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대선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재밌는 종목 재밌는 주가 흐름들도 좀 있었는데 하나하나 보죠. 일단은 이제 시황 얘기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 인상 얘기 좀 해드리고 뒤에는 이제 대선주 이긴 사람과 진 사람 그리고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양봉 나온 것과 윤석열 씨 테마주도 보면은 양봉 상한가 치면서 양봉 나온 게 있고요. 음봉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뭔지 이재명 씨 테마주 보면 어떤 거는 마이너스 막 18%에서 급락 출발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조금밖에 안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오후에 저녁 방송 때 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역대급 더러운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후보가 더러웠다 이런 거 떠나서 선거 전략이 더러웠어요. 제가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를 판단하기는 그렇고 선거도 끝났으니까 더더욱 그죠? 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후보 윤석열 씨 싫다, 이재명 씨 싫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많은데 둘 다 싫다, 다 싫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후보들이 더러웠다기보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대신에 좀 너무 심했죠. 네. 너무 심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번에 너무 심하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선거 전략이 되게 더러웠어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이따 또 들어오면 또 여쭤볼게요.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전략이 정말 더러웠어요. 정치인들 중에 깨끗한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저기 돌아가신 우리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그죠? 네. 이런 분들이 하시면 모를까, 그죠? 네.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전략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한 건데 아무튼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고생들 하셨어요. 네. 아주 그냥 이 더러운 진짜 판에서 주식하신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선주만 엮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경제와도 연관이 있으니까 더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저희 방은 오늘 또 저기 대선 끝났는데 또 저기 선거주 샀어요. 선거 정치 테마존으로 또 추천 나갔거든요. 저희는 희한한 방이죠, 그죠? 네. 선거가 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정치 테마주 또 추천했어요. 정책주일까요? 아니요, 인맥주. 네. 우리 형들 오늘 저기 추천하는 거 있죠, 그죠? 인맥주예요. 어디 쪽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다 써드렸으니까 인맥주입니다.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세요. 대선주가 그게 여러 사람 다 엮이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헷갈릴 거고. 네. 아무튼 저희는 오늘 또 아침에 정치 테마주 하나 또 사놨어요. 왜냐면 3개월 뒤에 또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는 계속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시황 얘기하고 또 대선주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2.2% 급등 마감했고 코스닥도 2.18% 네, 비슷하게 상승 마감을 했죠.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한다고 하루 쉬었는데 어제 우리나라 끝나고 저기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이랑 유럽이 되게 잘 끝났어요. 일단 미국부터 보시면 미국이랑 유럽이 급등 마감을 했는데 왜 그랬냐? 국제 유가가 12% 급락을 합니다. 네. 뭐 어떤 호재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펙 있죠? 오펙 회의에서 우리 기름을 더 생산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이 전해져서 그 말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오버한 거긴 한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12% 폭락을 하면서 이제 급등하고 있었던 국제유가가 약간 한번 꺾은 거죠. 그죠? 네, 끝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 아무튼 요렇게 유가가 폭락하면서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화답을 하죠. 플러스 3.5% 네, 급등을 하고 그동안 이제 곤두박질 쳤던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가 7%대 급등을 합니다. 네, 지수가 7% 급등합니다.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 어제 우리가 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급등 출발했고 윤석열 씨가 당선돼서 그렇다기보다 원래 저기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증시가 민주당이 잡았을 때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만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증시가 좀 더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그래요. 어느 나라건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증시가 좀 더 잘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윤석열 씨가 당선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오늘 좀 떨어졌고 그래서 아무튼 증시가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잘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 코스피 코스닥을 잘 보시면 오늘 거래소에 하락한 종목은 180개 그죠? 네. 근데 상승한 종목은 거의 700개 가깝죠. 그래서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한 종목은 200개, 287개, 근데 상승한 거는 1100개, 훨씬 많죠. 여기도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는 뭐 잘 끝났는데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거 끝났는데 3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선거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 큰 대선이니까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근데 선거 때문에 요즘에 선거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0만 명이 넘죠.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대통령 누구 되지? 이제 이런 거 신경 쓴다고 어제하고 오늘 확진자 숫자가 30만 명 넘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고 지금 이제 3월 이제 중순 들어가거든요. 요쯤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리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요즘에 뭐예요? 대통령 누가 되지? 막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선거가 3월달에 이제 사람들이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에 또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고 윤석열 이재명 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바람에 그것도 좀 증시에서 좀 많이 악재로서는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인데
다음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15일,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화요일, 수요일인데 거기는 이제 밤에 우리나라 시차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마 목요일쯤에 영향을 줄 거예요. 금리 인상 발표하는 게 그때쯤에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아마 영향을 줄 텐데 미국이 다음 주 중에 아마 0.25%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현재 0.25% 금리 인상할 확률이 97%, 8%라고 하니까 네. 금리 인상을 안 하진 않을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거예요. 네, 최소한의 단기 정도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그 금리 인상을 이제 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자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소리를 개인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일 때는 뭐 무조건 안 좋다, 증시에도 안 좋다, 현금 들기는 게 최고다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늘 강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 소리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돈을 이제 인플레이션일 때 벌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겨울 정도로 또 얘기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증시는 항상 올라갔습니다. 그 비관론자들한테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떨어진 근거 자료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사실 금리 인상하면 올라요. 증시는 오르게 돼 있다니까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오른다고요. 저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해드렸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첫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악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병이 이제 뭐 지금 여기 당뇨병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성인들이 이제 당뇨병이 좀 많이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당뇨병의 비유를 들면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비유를 잠깐 들어드리고 대선주의 얘기하러 넘어갈게요. 인플레이션은 당뇨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왜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부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양과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네. 가난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잘 드셔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병이 당뇨병 아닙니까? 인플레는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풍부하면 뭐가 걸려요? 당뇨병 걸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뇨병이 걸리신 분들이 이게 뭐 약 하나 먹는다고 해서 바로 치료 완치가 되나요? 당뇨가 완치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완치가 잘 안 되고 거의 그냥 죽을 때까지 당뇨병하고 동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한 번에 완치된다기보다 평생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성인병이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운동, 그죠? 네, 식단 조절하고, 그죠? 뭐 밀가루나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해로운 거 드시면 안 되고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네. 평생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예, 인플레이션도 똑같아요. 네, 쉽죠, 그죠? 네, 인플레이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당뇨가 심한데 이거 냅두면 사람 합병증으로 금방 죽어버려요. 인플레이션도 그냥 냅두잖아요. 그리고 그냥 경제가 금방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면은 운동 관리, 체중 관리하면서 식단 관리하죠. 제일 중요한 게 식단 관리, 식습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관리는 뭐예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서 풀어져 있던 돈들을 좀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당뇨병을 이겨내고 그죠? 이겨내려고 식습관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더 찍어 보실까요? 네. 얘기 다 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겁내지 말란 얘기예요. 쉽죠? 인플레이션은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쉽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뭐 되게 쉬우실 거예요. 어려운 경제 용어 안 써도 돼요. 네. 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고 이제 길게 호흡하시고 가시면 돼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물론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좀 힘들고 그런 건 있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생각하는 거고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아셨죠? 네.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화폐의 유동성 그 유통 속도나 그런 거를 조절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은 물가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물가 관리예요.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미국에는 중앙은행이라고 안 하고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달러 찍어내고 뭐 엔화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물가 조절하는 물가 관리. 물가를 몇 퍼센트 내에서 관리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그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리느냐? 분명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이제 뭐 한국경제 TV나 아니면 이제 주요 언론에서 막 생중계를 할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할 겁니다. 0.25%냐 0.5%냐 뭐 긴장됩니다. 막 이러면서 생중계를 해요. 그냥 그런 거 나오면은 그냥 끄고 주무세요 그냥. 네. 다 적이니까 쓸데없는 거라고요 이거. 시장의 그 긴장과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당뇨가 걸렸는데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죠? 네. 아침에 나가서 1시간 뭐 운동하고 왔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좀 올린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겠다는데 인플레이션 관리해서 잘하는 거죠.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우리는 벌써 두세 번 올렸잖아요. 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저기 터키처럼 금리를 내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터키가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했어요? 뭐 소득주도 성장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터키는 금리 인하 주도 성장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네. 그 나라 대통령 미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미쳤어요, 그 나라. 터키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요즘에. 금리를 낮춰갖고 경제를 살려야 된대요. 도라이입니다. 금리를 낮출 때가 있고 올릴 때가 있는데 세상에 다 금리 올리고 있는데 혼자 낮추고 있어요. 허경영 씨가 경제부총리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허경영 씨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분도 장점이 있는 분인데 네. 이상한 그 터키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에르도안. 네. 네.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아마 이번 이제 대선 이슈가 이제 이제 2, 3일 지나면 좀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뉴스 나오면 그냥 보지를 마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보죠. 대선이 끝났는데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얘기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거 전에 화요일날이었나요? 화요일날 대선 얘기를 좀 또 해드렸죠.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대선주는 무조건 다 폭락하는 줄 아시는데 안 그렇다. 보통 대선이 끝나면 그날이 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두 번 나눠서 했죠.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뭐 수도 없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라이브 회원들은 거의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제 무방에서는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것도 얘기 안 하려다가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대선 끝나면 무조건 그 이후로 폭락 나오고, 더 떨어진 사람은 뭐 떨어진 사람 테마주는 하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긴 사람 테마주도 영원히 못 가고 회복도 안 되고 막 그럴 줄 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그날이 바닥인 경우가 많다. 대신에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주들이 다 일제히 상한가가 나오거나 당선자 테마주가 막 상한가를 나오고 막 2, 3일 만에 악고점을 제끼거나 그러진 않는다. 물론 상한가 나오는 게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또박또박 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그랬거든요. 네.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종목은 피하셔라.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원래 도박을 좀 좋아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덜하긴 한 것 같은데, 일본도 저기 그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골목길마다 저기 주택 골목길에 보면 빠친코 많고요. 중국 사람들 마작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죠? 우리나라도 뭐 땡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사람들이 약간 도박 기질이 있어서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거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야 뭐 우리 10,000원 내기 할까 이러면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끝나시면 모르는데 꼭 그냥 돈을 걸어요. 애니농률, 이스타코나 이런 이제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에다가 돈을 걸고, 아 윤석열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애니농률에 막 신용미수 풀로 질러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야 이재명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재명 씨 테마주에 또 갖다 지르신 분들이 있겠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도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뭘 살려고 하냐면, 진짜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경마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는 경마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 경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경마장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마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네. 제 여담이 뭐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담이니까. 네. 경마를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거기서 데이트를 했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건전하게. 그죠? 네. 도시락 싸가지고. 네. 근데 갔더니 옆에 어서 많이 보던 아저씨가 하나 계시더래요. 봤더니 아버지가 거기서 아버지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경마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여러 가지 잘 맞춰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낮은 말에 걸었을 때 그 말이 1등을 하면 배당금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영 안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보통 상한가가 나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딱 봤을 때 차트를 봤는데 이거 말로 따지면은 힘도 없고 그냥 뭐 인기도 없고 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데서 상한가가 나오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죠? 준마, 명마, 그죠? 이름 많이 알려진 거, 거기는 보통 설령 그게 가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잔뜩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씨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테마주 중에 몇 개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비참한 게 몇 개 있었고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서 이제 유명했던 거 있죠. 토탈소프트, 수산화 ENT 뭐 이런 거. 네. 그 종목들은 이제 보면은 오늘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씨 대통령에서 따로 낙선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분 앞으로 감옥 갈 수도 있고, 워낙 요즘에 뭐 그 앞에서 이제 서로 네거티브 하다가 자기가 제발 찍은 거죠. 네.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한 건 윤석열 씨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대선주가 여러분들 왜 수익이 안 났는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발등을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는 아무래도 좀 더 걱정이 되니까 그럼 하한가를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한가 간 게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시초가 대비 양봉으로 끝났어요.
용기 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씨 테마주를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10%에서 20%까지 돈도 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주식은 아주 무식한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때가 있어요. 네. 오늘 같은 날 아침에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씨 낙설했는데 이재명 테마주를 동시호가에서 시초가에 살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옛날부터 해봤다니까요.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성공단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시켰을 때 막 10% 20% 급락하고 있는데 그날 그랬다니까요. 자, 개성공단 수혜주, 자, 매수하세요.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진짜 그때 회원 중에 아무도 안 샀어요. 회원이 그때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때도 많았는데, 자, 사세요. 안 사요. 나 못 믿어요? 믿는데요. 사요. 아, 어떻게 사요,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샀어요. 이해는 해요. 네. 개성공단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테마주 사라고 하니까, 네. 나중에 이제 연락 오더라고요. 미쳤냐고. 네. 주식하다 되게 미친 거 아니냐고. 뭘 미쳤냐고. 나중에 많이 갔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그랬어요. 자, 이제 기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저기 대선주는요,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쉰 거예요. 네. 자, 맨 뒤에서 이제 결론이 이거였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보여드리죠. 대선주가 왜 작년 가을하고 올 현재까지 안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왜 안 갔는지 안 궁금하세요? 대선주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얼마나 궁금하신가 한번 찍어보세요. 대선주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난 게 뭘 끝나요? 잠깐 쉰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뭐 선거 끝났으니까 뭐 정치 얘기 편안하게 해도 되죠? 네?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그죠? 보세요. 작년 여기 애니눅류라고 이제 이스타코 두 개를 가지고 볼게요. 뭐 다른 종목들 몇 개 같이 보죠. 저기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이재명 씨 테마주가 뭐였냐면,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또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수산 INT 보죠. 수산 INT가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왜냐면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야당의, 그러니까 보수 쪽에, 야당 쪽에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그나마 윤석열 씨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맨날 추미애 씨한테 맨날 혼나고 있었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맨날 그냥 떼찌떼찌 혼나고 있었어요. 맨날 구박받고, 그죠? 네. 그래서 야당 쪽에는,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이제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쫙 이재명 테마주고 올라갑니다. 좋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씨가 여기에서 탁 사표를 쓴 거예요. 나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탁 쓰면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았던 거죠. 이재명 씨 테마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윤석열 씨가 사표를 딱 던지면서 애니눅률, 웅진, 뭐 덕성, 서현 쫙 올라간 거예요. 4배, 5배, 6배, 많이 간 거 7배까지 갔어요.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요렇게 4월달에 고점을 찍고 누르다가 6월쯤에 한 번 더 앞고점을 조금 갱신하면서 쌍봉을 찍습니다. 자, 요까지는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갈 때 편안하게 올라갔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는 쉬고 있다가 조금 반등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자, 요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 거 떠 있고 이재명 씨 거 이제 조정 끝났고 이러고 있었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었죠. 끝났다기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 씨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슬슬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비극이냐면, 욕 좀 할게요. 네. 이 인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대선 후보가 정치인 뭐 다 흠이 굉장히 있습니다. 둘 다. 그죠? 네. 정치인들은 항상 저도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더럽다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웠던 게 전략이 들어왔어요. 전략이. 이때까지는
윤석열 테마주가 잘 가고 있던 이유가 별로 민주당에서 윤석열 씨를 견제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공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엑스파일, 줄리, 장모 그래서 공수처에서 막 그죠?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뭐 사건 입건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면 자 2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길어야 이제 20분이에요. 20분 안에 끝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때부터 막 그 더러운 네거티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냥 장모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부인이 뭐 술집 여자라는데 뭐 별의별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 막 나오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자 윤석열 씨 편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윤석열 씨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씨 거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막 6, 7, 8월 달에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죽어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누구예요? 그때 이재명 테마주가 뭐 하고 있었느냐? 수사나인트 볼까요? 이재명 씨 테마주가 요렇게 이제 갈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8월 달쯤이죠. 8월 달, 9월 달.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였냐면 그 7월 달이구나. 7월 달부터 윤석열 정책주가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도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니까 윤석열 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부인도 이상한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막 이제 올라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종목 중에 과열된 게 조정받을 자리에서 네거티브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씨 거라도 가야 되는데 그 이재명 씨 테마주 8, 9월 달에 준비를 딱 하고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거티브를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더한 거예요. 화천대유 5천억 해먹었다네?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3월 달에 그 LH 뭐 공사 직원들이 뭐 땅 해먹었다는 얘기 들어갖고 민심이 이반됐는데 뭐 5천억을 해먹었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추석 때. 그러니까 윤석열 씨 거는 윤석열 씨 거대로 더 떨어지고 이재명 씨 거 더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9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뭐 화천대유 대장동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뭐 5억도 아니고 그죠? 네. 아무튼 뭐 5억도 큰 돈이지만 네. 그죠? 네. 세상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윤석열 씨 테마주가 반사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그때 뭐였냐면 홍준표 씨한테 뭐 밀린다 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댕기다가 사진 찍혀갖고 망신당하고 말만 하면 말 실수하고 그러니까 여긴 여기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둘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막 네거티브는 더 심해지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11월 달에 당내 경선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를 보면 자 애니농률 다시 보죠. 그 애니농률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떨어지다가 탁탁탁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실제 여기서 급등한 거 있잖아요. 웹스나 뭐 저기 위주코프 급등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테마 중에 올라온 거 많잖아요. 덕성도 그때 많이 올라왔고 한번 뽑았어요. 뽑아놓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캠프를 꾸리긴 꾸렸는데 엉망으로 꾸려놔가지고 뭐 윤핵관이 나오고 이준석 당대표 집 나가고 그죠? 네. 온다고 했었던 김종인 아저씨는 안 오시고 그죠? 네, 막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이재명 테마주가 막 가야 되는데 여기는 화천대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누구 죽고 사람 죽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사이익을 저기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씨 거로 가야 되는데 안철수 씨 거라도 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때까지 또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막 화천대유 막 얻어터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 씨께 가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또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가요? 거의 12월 말 1월 초에 윤석열 씨 망했다는 소리 있었잖아요. 캠프 그 해체되고 막 김종인 씨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준석 씨가 다시 들어오면서 좀 봉합되면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재명 테마주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시 보자고요. 이스타코를 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그 힘들 때 이재명 테마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스타코죠. 네.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또 뭘 먹었대네요. 뭘 먹어요? 남의 카드로 소고기 먹고 초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종목들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럼 윤석열 쉽게 막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정신없고 또 뭐 그냥 뭐 또 말실수하고 네? 지지율 엉망진창이고 단일화는 안 되고 그죠? 네, 그러다 추석 오고 뭐 왔더니 뭐 오미크론이 터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확진자 늘어나고 막 정신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8월 이후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작년 8월 이후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안 하죠. 다 여러분 잘못 없으니까 힘내시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맞으면 자 9번 찍어보세요. 자 이건 다 찍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뭔 잘못을 했어요? 원래 대선주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올라갈 게 없어도 상대방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큰 대형 사고를 치면 그냥 내게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드셨는지 그죠? 네. 부동산으로 그죠? 뭐 카드로 이쪽은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전 봤다 뭐 거사가 나오고 뭐 그죠? 네. 무슨 뭐 미풍양속도 아니고 그죠? 네. 미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막 네? 네거티브 민주당에서 네거티브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발등을 자기들이 찍었고 나중에 끝날 때까지 계속 네거티브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음 선거 때는 좀 저기 캠프에서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네거티브 양쪽 다 네거티브 그거 한 사람들 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주 좀 편안하게 하게. 나중에 정치를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내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좀 경쟁을 해서 이렇게 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네거티브로 가다가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네.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이 전략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국민들도 다 힘들었고 주식하는 사람은 더 힘들었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네거티브가 끝났을까요? 네. 아마 선거 전처럼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빨리 끝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코도 원래 여기서 한 방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끌려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 방 나와야 되는 자리였고 동신건설이고 뭐고 다 한 방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 딱 한 방이나 두 방 더 나와서 한두 방 더 나오고 끝나는 자리였는데 그거 이제 그게 좀 아쉽죠. 그죠? 네. 물렸던 분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텐데 아까운 거예요. 이거하고 저기 캐리소프트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원래 여기서 한 방 뽑을 자리였는데 그냥 뭐 하여튼 아까 뭐 카드 얘기나 법인 카드 얘기 나오고 막 난리 났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수까지 금방 나오고 하니까 추석이랑 원래 설날 때가 대선주 대목인데 평상시에 안 가도 추석 때하고 저기 설 명절 때 가거든요. 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요. 네.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세력이 아직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세력이 못 나갔어요. 여러분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사는 구주식도 못 팔았는데 세력은 팔 수 있었겠어요? 못 팔죠. 세력도 못 나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끝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죠? 못 간 거니까 끝난 게 아니라 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자꾸 번호 짓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세력이 남아있는 종목은 그렇고 웹수처럼 너덜너덜 적어진 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세력이 아직 안 나간 거 많아요. 네. 그건 포기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다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번호 이제 안 찍으셔도 돼요. 자 대선에서 이제 오늘 이긴 자 윤석열 씨죠. 네.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음봉 맞은 거부터 볼까요? 이재명 씨 거부터 보죠. 진 사람 거. 네. 이재명 씨가 졌는데 잘 보세요. 누구예요? 저기 아까 이스타코 재밌지 않나요? 아침에 이상해요. 이재명 씨 테마주 오늘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한 거 많아요. 하필이면 왜 18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잖아요, 그죠? 이제 18%에서 그 전에서 시작한 거 되게 많습니다. 하한가 안 가죠? 그랬잖아요. 하한가 안 나올 거라고. 충격은 좀 있겠지만 선거에서 졌으니까 하한가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6%로 끝나죠. 강화 올렸어요.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이걸 시초가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오늘 다 다쳐갖고 15% 이상 수익 났겠네요. 하지만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이스타코, 그 다음에 아까 수산 INT, 그죠? 아침에 시작이 어땠어요? 자, 이게 오늘 예술이죠. 아침에 시작을 마이너스 18%, 희한하다니까요. 네. 근데 아까 플러스 1%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 이론상 아침에 시초가에 사셨으면 20% 수익 나셨어요. 20% 이상. 하루에 어디 가서 이런 수익을 내시겠어요? 종가에 팔아도 20% 수익이겠다. 시초가 매수, 네. 종가 매도. 네. 강한 심장이 필요하시죠. 네. 토탈 소프트 마이너스 11%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3. 이 정도면 잘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대충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올린 그 시작점까지 내려오고 거의 끝났어요. 네. 동신건설 몇 개 더 보죠. 동신건설 오늘 요거는 마이너스 18%. 이거 희한하다니까요. 오늘 18%에서 시작을 하더니 18%에서 끝났던 그런 게 많아요. 네. 동신건설은 최근에 거래가 좀 이상하게 하나 했었잖아요. 이틀 전에. 그죠? 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카스 아침에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해서 희한하죠. 네, 18%에서 시작한 게 많아요. 맞춘 것 같아 누가. 네. 끝날 때 마이너스 5%.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네. 하한가는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그리고 일성건설 이게 뭐예요? 이재명 저기 아니에요? 기본주택 수혜주 마이너스 17%. 이것도 거의 마이너스 18%죠, 그죠? 네. 기분 나빠서 누가 맞춰놨나봐요 진짜 오늘. 네. 끝날 때는 마이너스 3%에 끝나죠. 거래도 많아요. 네. 누가 싹 걷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아침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절했겠지만 누군가는 웃으면서 슥 쓸어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덕신하우징, 자 이것도 기본주택 수혜주죠.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이거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닌데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덕신하우징 집 짓는 거 아니냐, 결국엔 부동산이랑 갈 거다. 덕신하우징이 이게 이재명 테마주로 여기 급등했던 거거든요. 9월달에. 근데 저희 방 그때 단톡방에서 추천 나가래요. 추천 나갈 것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게 보라 그랬어요. 좋게 보셔라.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게 덕신하우징이에요.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재명 테마주니까 아침에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덕신하우징 말, 덕신하우징은요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의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대장은 딴 녀석들이에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건설주는.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옛날에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윤석열 씨한테 꽃감 하나 보냈다고 삼부토건이 우리 윤석열이에요 라고 올라오잖아요. 뭔데? 부동산 이러면서 네? 올라오고 집 지을 때 설계해야 되니까 히림. 네? 히림 오늘 급등하죠. 윤석열 살아남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거 이거지.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이제 윤석열 테마 넘어갑니다. 살아남은 게 있어요. 히림 급등하죠. 윤석열 테마주.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되게 좋게 얘기했었죠. 네, 오늘 신고가 났고, 그죠? 그리고 특수건설 잘생겼어요. 네. 특수건설 오늘 장중에 13%. 뭔데요? 땅 파는 거 전문, 그죠? 네. SOC 관련주 오르죠.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 윤석열 인맥주였는데 최근에 흘러내리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뽑잖아요. 뽑은 게 있다니까요. 오늘 웹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너덜너덜해서 위주코프 오늘 18% 급등하죠. 네. 윤석열 테마주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다 뭐예요? 최근에 좀 고생 좀 했죠. 네. 최근에 고생했던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아이비 김영도 오늘 저 예전에 개인들이 이거 일자리 관련주였잖아요. 오늘 11% 급등 올라온 게 있다니까.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관련주 프롬파스트 선거 끝나니까 아우 지겨워 이제 끝났네 올라오잖아요. 특수건설도 그렇고 이제 끝났어? 아우 툭툭툭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상한가 항공도 있죠. 또 아까 3부터 말고 신원종합개발
그린벨트 해저 수혜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때요? 주가가 아마 깨지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걸 안 건드린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차트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아 이거 세력도 없고 끝났네 이걸 안 사요. 그럼 이제 뭘 위주로 사냐면 윤석열 테마주 중에 오늘 3개가 망했거든요. 3개, 4개. 겉으로 봤을 때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망한 게 아니고 애니능률은 저희가 애니능률 갖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망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애니능률은 이상할 정도로 막 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시초가는 상승 출발했는데 그대로 음봉 때려요.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선거 전날 급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15% 상승 출발해서 끝날 때 다 없어졌어요. 거래는 많고. 이거는 그래도 플러스 0.3%에 끝났지만 덕성이나 덕성우는 아예 그냥 음봉 때려버려요. 진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8%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7%에 끝납니다. 누가 보면 이재명 씨가 그죠? 당선되고 윤석열 씨가 떨어진 줄 알겠어요. 덕성 그리고 서현 이게 뭐냐면 윤석열 테마주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도박 심리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왠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거 전날이나 전전날 산 거예요. 바닥인 거 같고 싼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대통령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세력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유독 요 3개 덕성우까지 하면 4개인데 요 4개가 오늘 때려 맞았어요. 때려 맞았다는 표현을 쓰죠. 아니, 때려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력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미주코프, 보성파워텍, 히림, 그죠? 뭐 웹수좀 올라갔지, 한국테크놀로지, 신원종합기업 많아.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네. 프랑파스도 여기 윤석열 씨 거 아닌가요? 특수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 다 그래서 간 건데 IB기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요 3-4개만 맞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까요? 일단 2-3일은 계속 그래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미수나 신용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수는 이틀만 음봉 때려버리면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요즘 돈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마 돈도 못 메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내쫓으려 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손절할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누가 여러분들 종목에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용 미수를 쓰면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면 그 돈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래요. 아예 뭐 경쟁사회에서 남들 보지도 않는데 뭔 상관이냐. 아니요. 신용 미수 써서 종목 망가뜨리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렸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천벌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죄송합니다.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종목 다 망가뜨려서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뿐더러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요. 아니 내가 조금 쓰는 게 뭐 어때요? 천벌 받아요. 네.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가 써봤거든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용주에 써가지고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쳤는데 대용주는 뭐 티도 안 나니까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갔다 와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갔다 와봤으니까. 그래서 벌써 또 시간이 9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쉰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게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부동산이랑 원전인 거예요. 지금 부동산 관련주들이 제일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 1, 2분만 더 얘기해드리고 뭐 부족한 건 내일 또 해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개인들이란다. 인수위원회를 이제 꾸릴 거예요. 대통령 저기 이제 당선인이라고 해야죠.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인사하는 날이 인사. 네. 그죠? 주변에 인사해야죠. 캠프 관계자들한테 인사, 같이 저기 한 사람들 인사하고 국민들한테도 인사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현충원 찾아가서 돌아가신 우리 조국 소년들 그 선열들한테도 이제 인사하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도와준 사람 고맙다고. 첫째 날이 인사하는 날. 네. 이해되시죠? 인사하고 인사받고 네. 그런 날이고 이제 한 3일 정도 2-3일 지나면 이제 인수위원회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인수위원회가 뭐 하겠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요건 요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사람을 뽑아요. 일단 인수위원회에서 그거 관련된 사람을 뽑는다고요. 뭐 과학기술은 누가, 뭐 이제 건축, 건설 이쪽은 누가 맡고 쫙 얘기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막 우리는 이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 이슈, 화제, 재료가 되는 거죠.
거기서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네, 정책주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미 세력은 매집해놨는데 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 거, 그거를 찾으면 돼요. 네. 네거티브를 하도 더럽게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 이거 다 생각하고 추천해놨어요. 그 회원들과 그래 선거 끝나도 종목들을 잘라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라고. 네.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어제 선거 끝났는데 오늘 정치 테마 가지고 인맥주 하나 추천해놨다니까요. 왜냐하면 6월달에 또 지방선거 하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나 그러겠지만 아니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 못할 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누구예요? 저기 안철수 씨만 안 된다 그럴 때 안철수 씨 테마주를 추천해가지고 우리 방에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그러다 이제 개인들이 막 안철수 씨 막 그럴 때 우리 다 팔고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안철수 씨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지지율 2% 3% 나올 때. 근데 우리 그때 사놨다고. 똑같은 거예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세력이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가요. 근데 그 세력이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올릴지는 세력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세력한테 맡겨놓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 세력이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올려요. 아셨죠? 올린다고요. 차트만 봐서 될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예상은 해볼 수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와도 대응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 저기 20대 이제 막 유아교육과 졸업한 유치원 선생님하고 애를 3명 이상 나보고 유치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50대 유치원 교사하고 누가 더 애를 잘 보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각 대학교 졸업하신 선생님들도 열정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죠? 50대 그분 애를 셋이나 키운 애가 못 이겨요. 애 딱 보면 착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경험이에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빨리 우리 방으로 날라 들어오시고, 네. 나는 혼자서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 조심해서 하지만 조심하시되 어떻게 해요? 종목을 뽑을 때 조심해서 하시되 인플레이션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투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뺏기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얘기 계속하다 보면 끝이 안 나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 원래 종목을 더 준비했었는데 여기 이재명 씨 TS 트릴리온 이거 탈모 치료제 이런 거 급락했잖아요, 그죠? 네. 이건 그냥 영원히 끝난 거죠, 이런 거. 네. 아무튼 내일은 이런 거 좀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좀 얘기해드리고 그 정책적 올라올 만한 것들도 준비해놨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네.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또 준비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김 실장님이 김 실장님도 오늘 여기 대선주 아마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 정부 정책 수혜주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원자력. 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굉장히 잘 뽑으세요. 그래서 잘 보시고 당연히 잘 보시니까 잘 뽑으시겠죠. 새 정부 정책 수혜주, 부동산, 원자력 관련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꼭 경청하세요. 네. 최근에도 아마 김 실장님도 이쪽 얘기 많이 하셨을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도 아까 원자력 얘기를 다 못했는데 부동산 관련주하고 원자력 관련주가 지금 제일 힘이 세요. 네. 제일 세다고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부수적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4대강 얘기 그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 여기서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 1분만 더 할게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되게 섭섭하시죠? 네. 저도 5년 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되게 섭섭했어요. 네. 전 그분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 있는 그대로 얘기 안 좋아해요. 네. 실은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윤석열 씨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정책 얘기할 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원들 돈 벌게 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싫든 좋든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싫든 좋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이재명 씨 민주당이 정권 못 잡아서 되게 속상하시겠지만 윤석열 씨 그 정부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잘 사셔야 됩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저도 오늘 좋은 얘기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려고 들어오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 실장님 방송 들어가셔서 들으세요. 예. 이분이 시황을 시황을 크게 보고서 이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니까 네, 실현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어제 그 선거 그거 결과 보신다고 늦게 주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잠 못 주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봬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